오늘부로 우리 아버지 죽은 거야. 내 말 똑똑히 들어. 폭우가 쏟아지는 밤 공사장 진흙탕 위에서 장남 진욱의 손이 막내딸 지혜의 뺨을 매몰차게 후려쳤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지혜가 울부짖으며 오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천벌이 무섭지도 않아? 아버지 여기서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이래. 옆에서 차갑게 지켜보던 언니 미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지혜야, 적당히 해. 어차피 치매 노인이라 우리도 못 알아봐. 장남 진욱 역시 매달리는 지혜를 뿌리치며 비정하게 내뱉었습니다. 천벌, 돈 없는 게 진짜 천벌이야. 넌 그 노숙자 영감이랑 여기서 평생 썩어. 그리고 아버지를 진흙바닥에 내팽개친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초점 없던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어둠을 뚫고 번뜩했죠. 지혜야, 오늘 내가 본 것들 절대 잊지 마라. 그날 밤의 배신이 이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는 자정 무렵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재개발 구역 공사장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차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진욱이 뒷좌석을 향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와. 뒷좌석에서 나온 것은 초점 없는 눈빛을 한 채 비틀거리는 70세 노인이었습니다. 강한석 회장이 휘청거리며 진흙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가 노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내리세요. 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강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에 가야 하는데. 집은 없어요, 이제. 진욱이 아버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강 회장은 비에 젖은 진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노인의 바지를 적셨습니다. 오빠, 언니 안 돼요. 막내딸 지혜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혜는 진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놓아. 진욱이 지혜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너도 저 늙은이랑 같이 썩어라. 진욱이 소리치며 지혜를 폐자재 더미 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지혜는 녹슨 철근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등에서 찌릿한 아픔이 퍼졌습니다. 미란이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강남 빌딩도 주식도 다 우리 거야. 당연하지.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진욱이 비를 털며 차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진흙탕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완전히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욱이 운전석에 앉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말해준다. 우리 따라와. 싫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갈 순 없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늙은이랑 같이 죽어. 미란이 창문 너머로 독서를 뱉었습니다. 오빠, 언니. 지혜가 멀어지는 차를 향해 소리쳤지만 검은 세단은 빗길을 뚫고 공사장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차 뒷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혜는 서 있었습니다. 비가 지혜의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추워요. 지혜가 진흙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일으키려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초점 없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강 회장이 지혜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셨어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지혜는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강 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서 실장, 나야.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부 회수해. 지금 당장.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공사장 주변 어둠 속에서 환한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5대가 강 회장과 지혜를 둘러싸며 나타났습니다. 차량들이 마치 호위하듯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며 젖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남자가 깔끔하게 달인 정장을 건네줬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잊지 마라. 강 회장이 정장 상의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될 거다. 지혜는 아버지의 차가운 표정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까지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는 바쁜 손놀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현우 변호사가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진욱 씨와 미란 씨 명의 모든 자산 동결 완료했습니다. 서현우가 전화기에 대고 보고했습니다. 공사장 유기 현장 영상도 보안 서버에 업로드 끝났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현우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욱과 미란의 계좌가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장으로 돌아가서 강 회장은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지혜도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게 다 계획이었나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배신자들을 가려내는 시험이었다. 그럼 치매는? 연기였다. 지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급 승용차들이 도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욱이 병을 높이 치켜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이제 모든 게 우리 것이야. 미란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며 샴페인 잔을 받았습니다. 그 늙은이가 치매 걸린 게 오히려 잘 됐어. 덕분에 쉽게 끝났잖아. 지혜 그 바보도 아버지랑 같이 썼겠지. 진욱이 비싸 보이는 소파에 발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진욱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가압류 집행을 위해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집행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가압류? 무슨 소리야? 미란이 샴페인 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일어났습니다. 집행관들이 펜트하우스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가구, 명품 그림, 값비싼 도자기까지 모든 것에 가압류 표시가 붙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변호사 불러서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진욱이 주머니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카드로 당장 변호사비 지불할 테니까. 집행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카드도 사용 정지됐습니다. 뭐라고? 진욱이 카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카드가 대리석 바닥에서 딸그락 소리를 내며 굴렸습니다. 증여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집행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란이 집행관에게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실종됐어요. 치매 걸린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아버지께서 직접 서명하신 부양 의무 특약서입니다. 서현우가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자녀가 부양 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증여는 자동으로 취소된다고요. 진욱이 서류를 낚아채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건 가짜야. 아버지 정신이 없을 때 누가 조작한 거야? 아닙니다. 6개월 전에 정신감정 결과와 함께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서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전이면 아버지가 아직 멀쩡할 때잖아. 한편 도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지혜가 넓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놀랐지? 아버지, 정말 다 계획이었나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암 투병도 치매도 모두 연기였다. 강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진실을 보려면 스스로를 절벽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강 회장이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는 걸 확인해야 했다. 강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룹의 핵심 금고 열쇠다. 이제 내 것이다. 지혜가 열쇠를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는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되는 거다. 강 회장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진욱은 거리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저 진욱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욱 씨, 요즘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잠시만요.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진욱이 다른 번호를 눌렸습니다. 박 상무님, 저예요. 아, 진욱 씨? 미안하지만 지금 바빠서.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욱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습니다. 미라는 호텔 로비에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언니.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꼬드긴 거지? 우리 재산 다 빼돌리려고.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실망이에요. 뭐? 실망? 아직도 모르세요? 언니가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지혜가 조용히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 회장은
서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욱이 사채업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네, 회장님. 이미 몇 군데서 돈을 빌렸습니다. 서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다. 명신대부에는 연락해둬라. 거기서는 빌려주게. 함정을 놓으시는 건가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야지. 강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진욱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10억이면 이자가 월 3푼입니다. 상관없어. 일단 빌려줘. 진욱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만 찾으면 모든 게 해결돼. 진욱이 중얼거렸습니다. 흥신소에 맡겼습니다. 곧 찾을 겁니다. 옆에 앉은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 시각 호텔에서 강 회장이 지혜와 함께 로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인다. 강 회장이 여유롭게 말하며 로비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강 회장과 지혜가 모습을 드러내자 곧바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흥신소 직원들이 강 회장을 둘러쌌습니다. 저기 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 뒤에서 긴장한 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여유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가 미소를 띠며 걸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군, 강 회장. 최 회장이 손을 뒤로 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최 회장,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말이야. 최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욱이 흥신소 직원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다. 진욱아. 강 회장이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이 진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욱 씨, 마지막 제안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진욱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게 넘겨. 그럼 내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경영권도 되찾아주겠어.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진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조건은 간단해. 내 아버지를 내게 맡기기만 하면 돼. 진욱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거래 성사예요. 진욱이 최 회장과 악수하며 외쳤습니다. 로비 구석에 숨어있던 지혜는 이 광경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완전히 배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신호였습니다. 최 회장이 손짓하자 용역들이 강 회장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이제 끝이야. 최 회장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비의 대형 전광판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화면에 어젯밤 공사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나와. 전광판에서 진욱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강남 빌딩도 주식도 다 우리 거야. 미란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진욱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건 뭐야? 진욱이 소리치며 전광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도 저 늙은이랑 같이 썩어라. 화면 속에서 진욱이 지혜를 때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페류나가 다 있나? 아버지를 저렇게 버리다니. 진욱이 전광판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꺼. 이걸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정말 그럴까? 강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 회장의 비자금 장부 사본이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지.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내 자식의 밑바닥을 끌어내준 대가는 치러야지. 강 회장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용역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최 회장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강진욱, 여기 있었구나. 사채업자들이 진욱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진욱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돈 갚을 때까지 못 보내준다. 사채업자들이 진욱을 끌고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진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손을 잡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미라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여권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공항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요?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라는 절망에 빠져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강 회장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적들의 패는 다 확인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직접 이 판을 정리할 시간이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바로 그때 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으악, 아버지. 지혜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운전기사님, 병원으로.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혜가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내가.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병원 가면 괜찮아져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연기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강 회장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 로비는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거렸고 정장을 입은 이사들이 무리를 지어 웅성거렸습니다. 강 회장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던데. 이사들이 수군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 양. 누군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덕수라고 합니다. 회장님과 오랜 인연이 있어요. 노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공사장에서? 맞습니다. 그때는 누추한 모습이었죠. 김덕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김덕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지혜 양명의로 미리 설립해 두신 지주회사 서류입니다. 지주회사요? 지혜가 놀라며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회장님은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김덕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에 회장님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였습니다. 지혜가 눈을 크게 뜨며
김덕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해서 모든 걸 잃었죠. 회장님께서 6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덕수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후계자를 시험하는 일에 도움을 달라고 하셨죠.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권한이 지혜 양에게 있습니다. 김덕수가 인감과 서류를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간 지혜는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뭐,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한 이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한석 회장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으로 말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인데 무슨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지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로 이사인 박상무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박상무가 다른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6개월 전에 비밀리에 설립하신 회사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양,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박상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나둘씩 원로 임원들이 지혜 뒤에 섰습니다. 젊은 이사들도 눈치를 보며 따라왔습니다.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의 전화였습니다. 지혜야, 제발. 미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도와줘, 제발. 언니가 버린 건 아버지가 아니라 언니의 인간성이에요. 지혜가 조용히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각종 모니터가 강 회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뇌파는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우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강 회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지혜 양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욱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고 미란 양은 은신처에 숨어 있습니다. 서현우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지혜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진욱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지혜가 혼자 중얼거리며 서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혜가 다시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이제 회사는 안전해요.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희망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룹 본사 대강당은 창립기념일 행사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강 회장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 회장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시련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진정한 후계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강지혜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강당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거짓골이 된 진욱이 보안 요원들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미란도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식이야. 이 모든 건 사기라고. 진욱이 소리치며 무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진욱과 미란에게 집중됐습니다. 강 회장이 차분하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진욱아, 미란아, 올라와라. 아버지. 진욱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미란도 울먹이며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란이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용서?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형 스크린에 공사장 영상이 떴습니다. 진욱이 아버지를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횡령 증거 서류입니다. 강 회장이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당의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욱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다 끝났다? 진욱이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즉시 진욱을 붙잡았습니다. 강진욱 씨, 유기죄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놓아. 진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란도 다른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란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미란 양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란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벌인 건 나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인간성이었다. 진욱과 미란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강당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진욱과 미란이 완전히 사라지자 강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강 회장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직원에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가 아버지 곁에 서서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 회장과 지혜는 그날 밤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사장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장학재단을 만들자. 강 회장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겠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혜는 본격적으로 회사 개혁에 나섰습니다. 불투명했던 자금 흐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주주들과 언론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강 회장의 서재에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에서 회장 명패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내 것이다. 강 회장이 지혜에게 명패를 건넸습니다. 지혜가 두 손으로 명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강 회장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명패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혜가 회장으로 취임한 다음 날 아침 8시 본사 지하 주차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지혜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둥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지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이미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누구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남자가 지혜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혜는 강제로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곧바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후 외딴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차에서 내리자 최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강지혜 양 만나서 반갑네. 최 회장,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혜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사업이지. 아주 중요한 사업 말이야. 최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공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진욱이었습니다. 오빠?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욱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진욱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박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말이야. 진욱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내 동선을 알려준 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카드도 복사해줬지. 진욱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오빠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회장에게 연결해줘. 전화가 연결되자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 회장, 딸이 내 손에 있어. 전화 너머로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 지혜에게 손대지 마라. 그럼 그룹 지분 전체를 내게 넘겨. 24시간 안에. 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강 회장은 충격으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 변호사. 서 변호사를 불러. 강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폐공장으로 돌아가서 지혜는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욱이 창고 앞에 서서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만 없으면 내 세상이었는데. 진욱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끝까지 그럴 거예요? 지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이긴다. 진욱이 비웃으며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서는 급작스러운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납치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룹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최 회장과 내통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폐공장에서 최 회장이 지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분 포기 각서야. 서명해. 절대 안 해요. 지혜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최 회장이 손짓하자 부하가 차가운 물을 지혜에게 뿌렸습니다. 으악!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떨었습니다. 서명할 때까지 계속할 거야. 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강 회장이 서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이 위험해져도 상관없어. 지혜를 구해내. 회장님 무리하시면 특수보안팀을 즉시 투입해. 강 회장이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폐공장에서 최 회장은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바꾼다. 최 회장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진욱을 창고에 가둬. 사고로 위장할 거야. 부하들이 지혜와 진욱을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입구를 철판으로 막고 용접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진욱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창고 주변에 인화물질을 뿌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지혜와 진욱은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진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폐공장을 비췄습니다. 경찰이다. 최 회장의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구조대가 공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쾅! 창고 벽이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특수보안팀이 진입했습니다. 여기 있다? 팀장이 소리치며 의식을 잃어가는 지혜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지혜 양, 정신 차리세요. 보안요원이 지혜를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에서 진욱도 겁에 질린 채 구조됐습니다. 숨 쉬세요. 깊게 숨 쉬어요. 응급구조사가 지혜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구조요원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구조요원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우 변호사가 경찰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 회장을 체포하세요. 서연우가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서연우가 USB를 꺼냈습니다.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납치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요. 경찰들이 도망치려던 최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최재석, 납치와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이건 오해야. 사업상 만남이었다고. 최 회장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혜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있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혜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끝났다. 강 회장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진욱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왜 구했어? 그냥 죽게 놔뒀으면 됐는데. 진욱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진욱 씨, 납치 공모 및 유기 가담 혐의로 구속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진욱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 미란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지혜 회장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미란이 핸드백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미란이 경찰서 접수대에서 말했습니다. 최 회장과 오빠의 범행을 모두 증언하겠어요. 대신 선처를 부탁드려요. 다음 날 지혜는 붕대를 감은 채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발생한 납치 사건은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지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습니다. 지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룹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병실에서 강 회장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기자회견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교육이 정말 끝났구나. 강 회장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최 회장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의 모든 불법 자산은 지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으로 귀속됐습니다. 한 달 후 퇴원한 강 회장과 지혜는 그날의 공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장학재단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생 많았다. 강 회장이 지혜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계셔서 해낼 수 있었어요. 지혜가 아버지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험난한 시험이었지만 너는 훌륭히 견뎠다. 강 회장이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혜는 마지막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룹 내 배신자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최 회장과 내통했던 이사들도 모두 해임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났습니다. 1년 후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지혜가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우 변호사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올해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요? 지혜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년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성공적이고요. 서현우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김덕수 노인과 함께 낚시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잘 잡혔네요. 김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곁에 남은 사람이야. 강 회장이 김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김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도심의 한 공사장에서는 누추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시멘트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진욱이었습니다. 2년형을 받고 6개월 만에 가석방된 후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욱, 쉬는 시간이다.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진욱이 한바집으로 걸어갔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지혜 회장이 이끄는 한진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욱이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과 지금의 처참한 현실이 대비됐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진욱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계좌로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내리신 마지막 자비입니다. 마이너스 지혜. 문자 메시지와 함께 최저 생계비가 입금됐습니다. 진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공사장에서는 미란이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형을 받고 출소한 후 이런 일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청소업체 사장이 일당을 건네줬습니다. 미란은 말없이 돈을 받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에 같은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사무실에서 재단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장학금 수혜자가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효 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진욱은 공사장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모습이 과거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진욱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 회장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혜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밥 한 끼 하자. 오랜만에. 네, 아버지. 당장 시간 비우고 갈게요. 지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중요한 회의를 뒤로 미루고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오후 강 회장과 지혜는 숲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너무 평온해서 가끔 심심할 정도야.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지혜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먼 공사장에서는 진욱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 회장과 지혜는 전원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세 남매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진욱, 미란, 지혜가 아버지 품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계셨군요. 지혜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는데 강 회장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올바른 성품이야. 강 회장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건 너뿐이었다. 지혜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 밖으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한석 회장의 냉혹한 시험은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인간성을 잃은 진욱과 미란, 그리고 끝까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의리를 지킨 지혜. 세 남매의 극명한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혈육보다 탐욕을 선택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참담한 몰락이었고, 사랑과 효를 선택한 지혜에게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진정한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올바른 성품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반대로 진정한 사랑과 효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